안녕하세요. 테크허비스 김효현입니다. 오늘은 제6강 배선 연결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배선 명령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플레이스 명령에 보시면 와이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와이어라는 명령 옆에 보시면 단축키가 표시가 되어 있죠. 네, 바로 보시는 것처럼 W라는 단축키를 누르면 키보드에서 W를 누르면 와이어의 단축키가 시작이 됩니다. 또는 오른쪽에 보면 아이콘 중에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플레이스 와이어 아이콘,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죠. 그러나 가장 편리한 거는 아무래도 W 키를 눌러서 작업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겠죠. 그래서 작업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키보드에서 W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보시면 커서가 십자가 모양으로 변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와이어를 그리고자 하는 핀 위에 올라가시면 여기 핀에 사각형 박스가 보이시죠? 이 지점이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에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선이 뽑혀져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은 기본적으로 직각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을 쭉 드로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부품까지 이동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부품 이 정도 떨어져서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완성된 선은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으로 선이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여기 목적지 핀까지 가시면 빨간색 점이 생깁니다. 이 빨간색 점은 스냅, 해당 포인트를 정확히 물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이 상태에서 선을 완료하면 됩니다. 한 번 더 클릭. 그러면 끝까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선을 연결할 게 없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엔드 와이어를 누르면 선 드로잉이 완료가 됩니다. 선들은 무조건 90도의 직각 형태로 배선이 되는데요. 사선 형태로 배치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현재 이 십자가 커서 상태, W 키를 누른 상태죠. 십자가 커서의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시작점을 클릭해 줍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선이 90도가 아닌 임의의 각도로 선이 뽑혀져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Shift 키를 놓더라도 계속 선이 나오고요.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진행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 연결에 대한 명령입니다. 플레이스 명령에 보시면 오토 와이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투 포인트라는 명령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 와이어, 플레이스 오토 와이어 투 포인트 명령을 선택하시고요. 원하는 포인트에서 시작점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기존 라인들은 모든 굴곡점을 사용자가 일일이 클릭을 해준 반면 이 오토 와이어 기능은 시작점과 엔드 포인트만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원하는 객체들을 다 피해서 알아서 연결을 해줍니다. 물론 90도 형태로요.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좀 더 쉽게 배선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배선이 최대한 짧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용자가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역시 명령을 빠져나오려면 Escape 키를 누르면 됩니다. 네, 언두를 하고요. 두 번째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Place Auto-Wire Multiple Point입니다. 멀티플 포인트 명령을 누르고요. 원하는 핀들을 선택해 줍니다. 이 핀과 그 다음에 마지막 핀 그리고 이쪽 끝에 있는 핀 이렇게 세 개의 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Connect라는 명령을 누르게 되면 이 세 개의 핀을 동시에 연결해 줍니다. 네, 이렇게 오토와이어처럼 동시에 연결되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플레이스 오토와이어 커넥트 투 버스입니다. 이 버스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버스 라인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라인을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이렇게 시작점과 엔드 포인트로 하나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엔드 와이어 해주신 다음에 플레이스 와이어 명령을 플레이스 오토 와이어 커넥트 투 버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라인들을 선택해 줍니다. 버스는 한 가닥이 아니겠죠. 여러 가닥이 되겠죠. 그래서 네 가닥을 선택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커넥트 투 버스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버스 라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버스로 연결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임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 핀이다. 그러면 네임 D0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넷 엘리어스라고 하는데요. 이 넷네임이 자동적으로 할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할당이 됐습니다.
여러 개를 다시 할당하려면 이제 수작업으로 한번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netName은 보시는 것처럼 place netalias라는 명령을 이용합니다. 단축키는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netName을 여기다 입력해봅니다. d1 그리고 OK 입력한 다음에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netalias는 자동적으로 숫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그 숫자를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숫자 1로 시작한 경우는 자동으로 2가 되고 3이 됩니다. 제로로 시작한 경우에는 1, 2, 3 이렇게 증가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netalias를 이용해서 netname을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입력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단축키 n, netalias 명령이죠. 네, reset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reset,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리셋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은 리셋 라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리셋이라고 줬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리셋으로 준 경우 netalias가 동일한 이름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네임 자체가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라인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배선으로 연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실제로 PCB 디자인할 때 같은 라인으로 인지해서 커넥션을 생성을 해줍니다. place netname 명령을 이용하실 때 다이얼로그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요. netalias 누르시면 로테이션 각도가 나옵니다. 이때 로테이션 각도를 0도 또는 90도, 270도, 180도 이렇게 각도를 4개의 방향으로 틀어서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클릭해서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때 그 netname 명령을 각도를 사전에 이렇게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플레이스 하실 때 이 상태에서 0도로 되어 있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팝업 메뉴에서 프로퍼티를 눌러서 각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계속 변경하실 수도 있겠죠. 또는 키보드에서 단축키 R자를 눌러도 각도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다시 한번 속성을 변경하려면 팝업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팝업 메뉴에서 에디트 프로퍼티 눌러서 netname을 다시 변경하실 수가 있겠죠. 3.3V 이렇게 해서 netname을 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netname은 반드시 라인 위에 와이어 위에만 배치가 되기 때문에 빈 공간에는 플레이스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와이어가 있어야지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품들을 좀 정리를 해서 도면을 다시 한번 드로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품들은 제가 좀 정리를 하고요. 네, 저항 하나를 드래그해서 이쪽에다가 하나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저항을 컨트롤 C 명령을 이용해서 하나를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명령을 이용해서 페이스트를 했습니다. 네 개를 전부 다 감싸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딜리트 하시고요. 부품을 조금 옆으로 움직이고 버스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라인은 단축키 B입니다. place 버스 또는 단축키 B를 눌러서 버스 라인을 시작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버스 라인을 시작해서 쭉 연결해서 여기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엔드 모드.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 W 키를 눌러서 와이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W 키를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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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와이어를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 부분을 와이어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와이어를 클릭하시고 버스 위로 올라가서 클릭하시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실제로 와이어를 연결할 때는 여기까지만 연결합니다. 바로 앞까지만 연결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엔드 와이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버스 엔트리라는 별도의 오브젝트를 배치하셔야 됩니다.
place 버스 엔트리 E라는 단축키를 갖고 있습니다. 버스 엔트리를 눌러서 이렇게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그럼 버스 엔트리가 배치가 되겠죠. 버스 엔트리는 역시 R키를 눌러서 각도를 위아래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스 엔트리를 버스 옆에다가 쭉 배치를 사전에 해 두셔도 되겠죠. 네, 이렇게 버스 엔트리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버스 엔트리가 완성이 됐으니까 다시 W키 와이어를 눌러서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버스를 수작업으로 연결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넷 네임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도 연결이 완료되는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수작업으로 연결을 완료했고요. 아까 보셨던 명령 좀 편리한 명령 있었죠. 오토 와이어 명령을 이용하면 버스로 좀 더 쉽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커넥트 투 버스 눌러주시고 여기서 07 포트부터 00 포트까지를 선택하고 커넥트 투 버스 누른 다음에 버스 라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세그먼트 SEG라고 해서 제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세그먼트 제로로 입력이 된 거죠. 네, 넷 엘리어스 명령을 다시 누르고 세그먼트 1 세그먼트 1을 입력을 해주고요. 세그먼트 2 잘못 입력했네요. 지워주고 세그먼트 2 세그먼트 3 4 5 6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디트 프로퍼티를 누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한 네임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전체에 대한 네임은 버스 네임이기 때문에 세그먼트 시작 이름 가로 열고 물결 무늬 가로입니다. 그 다음에 0에서부터 7번까지죠. 0.7 그리고 가로 닫고 그래서 OK 한 다음에 버스 네임을 이렇게 할당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버스 네임은 반드시 두 군데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버스가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저항 어레이까지 연결이 될 건데요. 이때 연결되는 네임이 세그 제로가 여기 있으면 이쪽에도 세그 제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버스 라인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이 넷 엘리어스에 의해서 선이 연결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버스 라인은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에게 배선 자체가 어디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인성을 위해서 그려주는 역할이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버스 네임도 이름을 주셔야 됩니다. 넷 엘리어스를 주기 위해서 N키를 누르고요. 버스 네임 같은 경우에는 SEG 그리고 시작할 때 직각 괄호를 써줍니다. 그리고 시작 숫자 0번부터죠. 그리고 점점을 두 번 누르고 그 다음에 7 그리고 직각 괄호를 닫아주고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이 위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버스에 대한 라벨도 엘리어스도 할당이 돼서 이렇게 부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FND를 세븐 세그먼트로 갖다 놨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커먼 쪽도 연결이 돼야 되겠죠. 네, 커먼 쪽은 아무래도 전원 쪽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원을 연결하시려면 플레이스 파워 포트라는 것을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워 같은 경우는 F 단축키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G라고 있습니다. 먼저 그라운드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G. 자, 그라운드 G로 들어왔는데 여기 목록에 보시면 그라운드 GND 캡 심볼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있고 GND 뿐만 아니라 GND Earth, GND Field 이렇게 각각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GND, GND Earth, GND Field, GND Power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라운드뿐만 아니라 전원 쪽 파워 심볼도 역시 같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네, 파워로 배치하나 GND로 배치하나 실제로 심볼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명령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그라운드를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라운드.
여기 보시면 제로도 있는데 제로도 그라운드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할 때는 옛날 도스 시절 때 나왔던 스파이스 엔진이기 때문에 그때는 숫자로 넷네임을 할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넷 엘리어스를. 그래서 여기서는 제로라고 써 있는 거죠. 의미상으로는 GND랑 동일합니다. 오케이 누르고 그라운드 심볼을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캐피시터에도 그라운드를 좀 몇 개를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배치를 했고요. 자, 이스케이프 누르고 이번에는 파워 심볼을 불러보겠습니다. 파워는 단축키 F입니다. F를 누르셔도 되겠죠. 네, 눌러주시고 역시 똑같은 메뉴가 나오죠. 네, 파워만 VCC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VCC 서클이 있고요. 모양이 VCC 어로우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VCC 바 그리고 VCC 서클, VCC 웨이브 이렇게 있습니다. 네, VCC 어로우로 해서 OK를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VCC 어로우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는데요. 배치가 된 다음에 이 네임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VCC 어로우라는 이름을 실제로 어로우가 아니라 3.3V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3.3V라는 형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단위, 유니트를 이 사이에다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V3 이렇게 하면 3.3V가 되겠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항 같은 경우에도 저항값을 4.7K다 그러면 4.7K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4K7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수점을 7로 표현하는데요. 유럽의 일부 국가는 소수점을 컴마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4,7 이렇게 쓰게 되면 각 나라별로 용량값의 표현이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요거를 4K 용량이고 그다음에 소수점으로 7이다. 예,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3V3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전원이 3.3V가 입력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와이어를 배선하다 보면 와이어가 서로 교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LED로 하나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선이 또 하나 오는데 이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지나치는 경우에는 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 선이 크로스가 됐지만 서로 선은 연결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오는 선이 서로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선을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이 지점에서 한번 클릭을 해서 연결을 해주고 다시 한번 여기서 선이 뽑혀서 나와서 연결을 하면 네, 연결이 되겠죠. 네, 이 경우에는 이 선은 연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확대를 해보시면 정션 포인트가 이렇게 생깁니다. 정션 포인트 이것을 연결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션 포인트를 수작업으로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션 포인트를 수작업으로 추가를 하실 경우에는 place 정션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J가 되겠죠. 플레이스 정션은 이렇게 자동으로 생기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경우에 내가 수작업으로 연결을 해주겠다. 클릭해서 정션 포인트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요. 다이오드를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다이오드를 움직이게 되면 부품이 움직이더라도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배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될 경우 느낌표가 생기고 점이 생기죠. 이런 경우에는 주의하라는 뜻이죠. 부품이 움직임으로 인해 기존의 배선과 슈트 연결이 재설정된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버튼을 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결점이 생기면서 기존 라인들과도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연결하실 때 항상 마우스 커서 옆에 느낌표가 생기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항 하나를 제가 카피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배선 위에다가 한번 드랍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배선 위에 드랍을 시켰는데 중간에 선이 계속 남아 있어서 연결이 안 돼 있죠. 가운데 선을 한번 끊어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place parts 명령을 누르고 여기서 저항을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레지스터 플러스 기를 누르고 지금 레지스터는 고스트 라인 상태입니다. 고스트 라인 상태에서는 마우스 커서를 놓고 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배치가 되죠. 이 부분은 생략, 커트 저항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붙여넣고요. 가운데 있는 선 하나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사이에 선을 인서트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또 전원 심볼, 그라운드 심볼이죠. 그라운드 심볼 하나 복사하고 컨트롤 C, 이쪽에다가 컨트롤 V. 네, 그 다음에 와이어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파워 포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 엘리어스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도면이 여러 장일 경우에 도면 밖으로 나가는 단자들을 처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파워 포트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오프 페이지 커넥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파워 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네, 계층 구조 포트, 하이라칼 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 포트는 계층 구조 포트는 이렇게 해서 하이라칼 포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이라칼 포트 레프트, 라이트, 그다음에 레프트 R, 레프트 L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양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프트 R, L 이렇게 있는데요. 레프트는 왼쪽 방향, 왼쪽 방향에 왼쪽에 연결점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왼쪽 방향에 오른쪽에 연결점이 있다. 그래서 레프트. 앞에 있는 거는 모양이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뒤에 있는 거는 연결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라이트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라이트에 L 이렇게 되면 이 방향으로 되겠죠. 오케이. 이때 네임을 여기다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전에 네임을 입력하실 수 있는데 이 네임을 제가 USB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USB 언더바 디퍼런셜 포지티브 DP라고 입력했습니다. USB DP USB DP를 이쪽에다가 하나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로퍼티 DP가 아니라 이번에는 D-DN 네거티브로 입력을 했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DP-DN 단자가 완성이 됐고요. 네, W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을 D 플러스 연결하시고 D 마이너스에서 선을 이렇게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상위의 도면 심볼을 만들게 됩니다. 이 도면 자체가 계층 구조 형태로 갖게 되면 이 한 장의 복잡한 도면들이 하나의 간단한 심볼로 표현이 됩니다. 그때 바깥으로 연결되는 단자는 이 두 개의 포트를 이용해서 연결되고 나머지들은 실제로 이 도면 내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형태의 연결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위 도면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트 스키매틱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뉴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죠. 최상위 도면이기 때문에 저는 탑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탑이라는 상위 도면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네, 이 탑이라는 도면 밑에 페이지 1을 한번 플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들어진 포트를 이용해서 계층 구조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층 구조 시트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동을 하셔서 왼쪽에 보이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그 DSM 파일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New 스키매틱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스키매틱을 만들 수 있고요. 이 스키매틱은 제가 편의상 탑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스키매틱 앞에 보시면 여기 슬래시 기호가 보이는데요. 이 기존 스키매틱이 바로 루트 도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슬래시 기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탑을 최상위 루트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탑으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make route라는 명령을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도면이 루트 스키매틱으로 바뀌게 되고 현재 도면을 세이브합니다. 네, 변경이 됐으면 이렇게 화면이 닫히고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탑 위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페이지. 그럼 페이지 네임 물어보고요. 페이지 네임은 기존과 중복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스키매틱 네임이 다르기 때문에 페이지 네임은 달라도 상관없는 거죠. 자, 페이지 1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존 스키매틱이 여기 있는데요. 기존 스키매틱의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리네임 명령을 누르고요. 이름을 CPU라고 변경을 해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탑에서 지금 현재 보이시고 계신 도면이 탑의 페이지 1인데요.
탑 페이지 1에서 place 명령의 하이라칼 블럭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모듈 이름, 레퍼런스 번호는 모듈이다 라고 해서 저는 m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implementation 타입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schematic view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implementation name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해 보시면 기존의 CPU가 보이실 겁니다. CPU를 선택하시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바뀝니다. 원하는 사이즈의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입력했던 단자들이 배치되면서 이렇게 형태의 모듈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연결되는 이 핀, 하이라칼 핀인데요. 이 하이라칼 핀이 바로 기존에 여기서 보였던 이 포트가 그 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하이라칼 포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부품 중에 하나는 바로 오프페이지 커넥터인데요. 오프페이지 커넥터는 실제 커넥터와 커넥터를 연결해주는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클럭이라고 입력을 했으면 이렇게 클럭으로 되는 거고요. 여기서 더블키를 눌러서 배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디선가 다른 도면에서 또 클럭이라고 내보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페이지 커넥터는 동일한 이름이면 어떤 도면에서도 서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하이라칼 포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이라칼 포트는 반드시 상위 도면에서, 최상위 도면에서 이렇게 핀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최상위 도면에서 어떻게 연결해 주냐에 따른 구성의 형태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오프페이지 커넥터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명령은요, 바로 No Connect 옵션인데요. No Connect는 단축키 X입니다. No Connect 명령 누르시고 사용하지 않는 핀들, 이런 핀들이 있죠. 이런 핀들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핀을 그대로 이렇게 X 표시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하지 않는 핀을 굳이 X핀 처리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어떤 핀을 연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선택해서 이게 삭제가 됐다. 이렇게. 그러면 실수로 삭제된 건지 의도적으로 연결을 안 한 건지 모르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X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아, 의도적으로 이 핀을 사용하지 않는구나 라는 표현으로 No Connect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완성된 도면을 가지고 다음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